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지니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니언스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핵심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업에서 거의 과반수, 거의 50% 정도의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사이버 보안 대장주입니다. 저는 이 지니언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일단 5개월 전쯤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AI 보안 압도적 1위 기업. 지니언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9,800원대였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9,800원, 현재 주가는 19,000원이기 때문에 한 5개월간 2배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지니언스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한 상태이고 그 전에 수익 실현을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그 전에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오다가 다시금 최근 들어서 다시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죠.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당시에 5개월 전에 제가 9,000원대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2개월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그 당시 주가는 11,600원대였습니다. 11,600원대에서 말씀드렸고요. 숨겨진 사이버 보안 대장 초소형주, 압도적인 경쟁력의 글로벌 기업으로 환골 탈퇴, 최대 실적 계속 터집니다. 지니언스. 저는 최대 실적이 계속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당연히 비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니언스의 그런 비즈니스 구조상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부터 실적이 폭발하는 퀀텀 점프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분석해드렸어요. 대략 13,000원대 분석해드렸고요. 사이버 보안, 폭발적인 성장, 아무도 모르는 독과점 대장주, 압도적인 1등 기업, 주주환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니언스. 참고로 지니언스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소형주예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1,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성장 소형주예요. 지금 보시면 배당도 한 3% 가까이 주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사주가 4.99%, 약 5%가 있는데 이걸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2대 주주, 3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특히 2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 미리펀드라고 사모펀드인데 경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소각하는 안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저는 지니언스가 안 그래도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었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갈 것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꽤나 증가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주 환원을 펼침으로써 장기적인 그런 주주에 대한 이익을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쳐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 전부 다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도 2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NAC, EDR 쪽에서는 시장 1등 기업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탑5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내수를 한정시켜서 이제 활동했었던 기업이라면 이제 내수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해외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내수 기업에 대한 관심도 꽤나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수 기업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기업들은 역시나 주가가 그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니언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내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냥 좋은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해외 진출까지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다른 내수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신대양 제재라던가 보시면 실적의 성장을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운상향하고 있죠. 인카금융 서비스
역시나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원전 쪽에서 역시나 꾸준하게 강조되었던 현대건설 이런 것들도 거의 내수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실적이 좋아진과 동시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수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오는지 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수 기업들 대부분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실적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실적 성장이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지는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들 기업에서 거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역시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결국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맞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한때는 약 25% 이상, 26%가량 올라오면서 관심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금 하락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서 결국 SKT 해킹 사태에 의해서 이제 보안주에서는 이제 지니언스를 대장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EDR 솔루션, 공공기관 수주의 확대, 글로벌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을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망을 수시로 이용하는 내부자들도 믿지 않는다. 내부자들의 그런 행동도, 내부자들의 그런 로그 기록도 전부 다 철저하게 이 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이제 지니언스는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 컴퓨터 보안, 원격 접속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글로벌 NAC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는 매년 30% 가까운 27.79%의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년 30% 가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괄목할 만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기술력의 탑5 안에 들고요.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글로벌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R이 200이 넘습니다. 최소 150, 200부터 시작하는 게 이 사이버 보안 섹터예요. 그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에 반해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면서도 올해부터 해외 진출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약 1,700억 여기서 올해 기준 단기순이익이 120억이기 때문에 PER이 15 내외, 15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PR이 20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니언스는 여전히 저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이 꽤나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지니언스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시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여전히 3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도입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부 업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면 올랐수록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지니언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 간의 수주에서도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EDR, NAC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4시간 동안 AI를 통해서 백신을 통한 감시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한 플랫폼을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해킹이라던가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례가 없었던 것들까지도 이제 바로바로 감시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지니언스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보안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NAC는 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EDR은 무려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과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NAC 같은 경우는 구독형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하고 끝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관리해주고 유지 보수를 해주면서 꾸준한 그런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계획을 맺고 난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힌다는 점에서 올해도 물론 실적이 좋겠지만 저는 내년부터는 실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컨센서스 실적이 단기순이익 기준 약 147억, 영업이익은 142억 정도 잡혀있는데 저는 최소 150억에서 200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SKT 해킹 사태로 인해서 민간 기업들의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무감이 꽤나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내년부터 실적에 퀀텀 점프한다는 점에서 저는 내년에는 200억 가까운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700억이기 때문에 PR이 10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포워드 PR 기준으로 10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내년이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가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하죠.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EDR 시장에서 있어서도 PC 활동을 감시한다거나 AI 기반을 통해서 탐지한다거나 신속하게 관리 처리를 통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백신 프로그램과는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EDR과 백신을 좀 비교를 할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장 손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 백신 맞았으니까 독감도 예방되고 뭐 암도 예방되고 이런 식으로 예방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백신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면역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해킹 프로그램들이 매일같이 30만 개의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들 탄생을 합니다. 기존의 백신 프로그램은 이런 새롭게 탄생한 해킹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I 기술을 통해서 그냥 머신러닝을 통해서 꾸준하게 발전하는 해킹 프로그램이 나타났으면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해킹이야, 이거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시간에서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사이버 보안이 필요해진다는 것이고, 이게 진연스에서 하고 있는 EDR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선 7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민간 기업들도 꾸준하게 시장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공공시장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시장별로 민간 시장도 45%의 매출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민간 시장의 공공시장을 당연히 압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역시나 그 가장 앞선 부분, 가장 대장주로서는 지니언스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시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진출 국가는 이미 20개를 넘어섰습니다. 협력 기업은 137개 정도로 북미라던가 중동 쪽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 이제 기술력 면에서 그렇게까지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들 준비를 이미 지니언스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협력 프로젝트도 꽤나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특히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꽤나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죠.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 주주가 사모펀드예요. 따라서 꾸준하게 2011년부터 5.2%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작년 기준으로 15%까지 이제 주식 매입을 3배 정도가 늘리면서 성장에 대한 그런 관심을 꾸준하게 가짐으로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5%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30% 정도의 성장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것과, 특히 미국과 중동 시장 중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 주주이나 주주 이익에 대한 친화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수익 실현 일부를 수익 실현했다는 것들을 다시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항상 그랬다시피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필승사단 멤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도제식 강의를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한 분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4명만 더 받고 마감을 지을 겁니다. 이번에 필사단 멤버 모집이 끝나면 역시나 당분간 몇 개월 정도는 필사단 멤버 모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필사단 10기 멤버의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